그렇다면 제우스가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잡게 됐나 그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 신화를 한마디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파트로크토니아. 파트로크토니아 파트로 무슨 뜻이지? 아버지? 네, 파트로는 아버지고 크토니아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살인, 살해란 뜻이에요. 아, 그래서 그리스 아버지를 신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친부 살해의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카오스? 혼란? 혼돈의 카오스. 카오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원래 그리스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그냥 텅 빈 공허라는 뜻이에요. 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의 신 다음에 가이아 신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아야. 아 가야. 가야는 가이아. 그러니까 카오스가 가이아를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카오스가 있었는데 그 속에 가이아가 갑자기 혼자서 태어난 거예요. 나무 아니에요, 나무? 가이아는 뭘까요? 지구. 돼지? 지구, 대지. 대지, 땅. 무언가 생기려면 공간이 있어야겠죠. 있어야죠. 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려면 진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료적 진료가 바로 흙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에로스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에로스는 사랑. 에로스는 사랑, 욕망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에너지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간 속에 어떤 진료가 있는데 거기에 에로스가 작동함으로써 뭔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이아가 자식들을 막 낳게 되는데 처음에 낳은 아들을 이제 네. 우라노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라노스. 뭐지?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아 하늘. 아, 하늘. 아, 땅에 있으니까 하늘이 있군요. 네. 하늘이. 그런데 이제 이 우라노스한테 가이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사방에서 나를 이렇게 감싸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 우라노스가 그 질서를 깨트리고 엄마를 짓밟고 이렇게 위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땅 위에 하늘이 이렇게 지붕처럼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계를 지배한 권력자는 가이아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신화학자들은 이게 원시 시대 때 인간들도 목의 중심 사회였었는데 그것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이제 우라노스가 엄마를 딛고 일어서면서 위에 군림하는 거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체계가 이루어졌다. 그때부터 이걸 그렇게 신화적으로 해석할 수 표현한 있구나.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엄마 말 안 들은 우라노스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그리고선 둘이 부부가 돼요. 부부가 되죠. 예. 이 둘 사이에 자식들이 막 태어나는데 어마어마한 놈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손 100개인. 예, 처음에 태어난 게 손 100개 있는 백수거신들이 막 태어난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는데 외눈 거신. 그리고선 이제 그 유명한 12 티탄족을 낳게 돼요. 아 디탄. 아 티탄. 태어날 때마다 우라노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싫어요. 엄청 싫었죠? 무서웠겠죠. 너무 일단 생긴 게 징그럽게 생기고 무섭게 생긴 것도 있지만 자기가 엄마를 짓밟고 일어나면서 권력을 잡은 것처럼 요 놈이 날 밀어내고 권력을 잡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수거신들을 땅속에 집어넣었대요. 땅속에 집어넣었대요. 아. 땅속에 집어넣었다는 거는 가이아 여신의 자궁 속에 다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가이아 여신이 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에는 기성세대의 특징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세대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틀에 갇히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사태에서 누가 괴롭겠어요? 가이아가. 가야가 제일 괴롭겠죠.
그래서 뱃속에서 아이들을 다 모아요. 야,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너무나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독재를 하고 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아버지를 제거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가야도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본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그렇죠. 갑자기 이러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한 녀석이 용기를 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이아가 너무 기쁘죠. 너무 기특하다. 너 용기 있구나. 그러면서 아다마스라고 하는 금속으로 만든 낫을 하나 줘요. 이 낫을 가지고 기다려라. 아 저런 이름들이 다 게임에 나와. 그죠? 맞아. 그래, 아다마스 네, 낫. 아다마스의 낫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길 너희 아버지는 밤마다 어둠을 끌어내리면서 나한테 내려온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때 네가 정확하게 숨어 있다가 잘라버려라. 거기를 어디요? 무엇을?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어머나, 오케이. 어머나. 거세네요, 거세. 예. 숨어 있다가 낫으로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그 말대로 혼자 숨어 있다가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크로노스가 세 번째 권력자가 됐죠. 이 크로노스는 보통 시간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시간. 네. 신화에서는 시간이 모든 것을 다 쇠하게 만들고 멸하게 만든다는 의식, 시간의 힘에 대한 의식이 신화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로노스가 그래서 이제 자기 누이 중에 레아라고 하는 여신과 결혼을 해요. 누나랑 예. 그런데 이제 이 크로노스가 권력을 잡고 나자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 여기에 대해서 가이아가 크로노스한테 저주를 퍼붓는 하나 예언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혜성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크로노스가 아비 우라노스에게서 세계의 지배자 지위를 빼앗은 것처럼 그 역시 자식들에게 신의 왕위를 박탈당할 운명이다. 그래. 이거 예. 봤어. 그림 보셨죠? 나 이거 이 사진 이 사진 이 이거 사진 봤죠? 봤어요. 나 이게 네, 크로노스였구나. 너무 끔찍하죠? 자식들이 위험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뱃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두 삼킨 아이가 5명이었어요. 5명. 5명.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구겠어요? 레아님이죠. 네. 그래서 레아는 6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엄마를 찾아가요. 가야. 가이아를 찾아가서 엄마 이 아이를 내가 뺏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꾀를 짜내게 되죠. 크레타 섬에 몰래 가서 아이를 낳고 대신 돌덩어리 하나를 구해다가 그걸 강보에 싸가지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크로노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6째 아이야 하고 딱 줬어요. 근데 크로노스가 그 너무나 초조했던 나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훌떡 돌을 삼켜버린 거예요. 먹었구나. 돌이요? 그렇게 해서 6번째 아이는 동굴 속에서 몰래 자라나게 됐대요. 그 아이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거 너무 신화적인 걸 보면은 그분인 것 같은데요. 그분. 그분 예. 오늘의 그분. 오늘 오늘의 그분 그분. 같은데요. 우리 제우스님. 예, 맞습니다. 예. 제우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우스는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한테 복수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빠한테 복수하러 간다. 근데 이게 아빠가 알 것 같은데 언젠가 자기가 태어났다는 게. 이건 제가 주로 해석하는 방식인데 제우스는 아마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고 그냥 무럭무럭 자랐을 거예요. 어느 날 가이아 여신이 나타나서 출생의 비밀을 다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사실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크로노스의 아들이다. 네가 일어나서 형제들을 구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지배할 수 있겠느냐. 다담. 그리고 망창 드라마. 그럼 이제 제우스가 깜짝 놀라겠죠. 나는 아버지에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자식이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자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큰일 나죠. 그러나 이제 제우스도 티탄족에서 크로노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찾아갈 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전략을 짜는데 자기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가장 지혜로운 여신이 눈에 띄었어요. 그 여신이 바로 메티스 여신. 그 메티스 여신이 이 약을 먹여와라. 이 약을 먹이면 첫 번째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약이 어떤 약일까요? 이게 뭐가 아, 좀 구토하는 토하게 약. 나온 거. 구토하게 구토약. 해주는 거. 구토 유발제. 야, 구토 유발제. 그또야.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메티스가 같이 도와줘서 결국 크로노스가 그걸 먹게 되고 크로노스는 자기가 삼켰던 것들의 역순으로 삼켰던 모든 것을 토해내게 되죠. 아이들을 식들을 다 뱉어. 예. 예. 넷째가 하데스, 하데스. 다섯 번째가 포세이돈, 와. 제우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우스가 이제 형제들과 힘을 합해서 크로노스에게 대결을 벌이죠. 이때 제우스가 근거지로 삼은 데가 바로 올림포스 산. 아, 올림피스를. 그리고 크로노스는 자기 형제들이 있었죠. 그 몇 명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많지 아, 않았어요? 12명. 12명의 티탄이었죠.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가 한 편이 돼서 싸웠어요. 이 싸움은 모두 10년 동안이나 이어졌대요. 그리고 결국 싸우는데 제우스가 아무래도 힘이 딸리겠죠. 그래서 제우스가 고민이 됐어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쪽은 수도 많고 힘도 세고 이때 가이아가 나타나서 조언을 해줘요. 네 아버지 크로노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 네가 권력을 잡은 다음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과연 이번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고 제우스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랬더니 내 뱃속에 여전히 100개의 손을 가진 맞아. 거신 삼형제와 네. 외눈 거신 삼형제를 가두어 놓고 권력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타이클롭스. 그러니까 네가 그리 가서 그 삼촌들을 너의 편으로 삼으면 네가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아주 이렇게 완전 얘기해요. 든든한 아군이네요. 네. 그래서 제우스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삼촌들을 설득해서 이 삼촌들을 아군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키클롭스 삼형제는 재주가 좋아가지고 무기를 선사했는데 제우스한테는 그 유명한 번개와 천둥을 만들어서 줬대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이제 게임으로 치면 맨몸에다가 아이템을 장착시킨 거네요. 게임이나 보실까요? 실화나 이 장미팔이. 무조건 템빨이거든요. 아, 템팔이죠. 이런 전략을 써서 마침내 그 번개를 치고 덤비니까 이제 크로노스가 도망을 가고 영원 지하 세계에 갇혔다라고 얘기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우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네 번째 권력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륜을 거슬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긍정하는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죽이라고 하는 데서 진짜 아버지를 죽이라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질서에 불합리하고 모순된 게 있다면 그걸 제거해 나갈 때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우스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가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뭘까요? 자기도 누가 또 뺏을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버지처럼 하면 되지 말아야지. 뭐 어떻게 이러겠지. 하면 이 권력을 유지할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렇고 가이아 여신도 그렇고 자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쥐고 지배하려고 했던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내가 권력을 잡는 데 도와주었던 존재들과 이 권력을 나누자. 이 생각을 했어요. 제우스가 생각하기에 나를 도와준 형님이나 누나들을
나의 동업자 또는 협력자로 만들자. 그 방법은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누게 되면서 어떻게 나눴냐면 제우스는 하늘을 갖게 돼요. 하늘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 하데스는 지하. 네, 지하. 일단 여기에서 이들이 권력을 나누는 방식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 신화는 나중에 특히 아테네 민주정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서도 그런 방법을 씁니다. 제비뽑기가 아테네 시민 속에서는 어떻게까지 적용이 됐냐면 모든 시민은 19세가 넘어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면 시민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질 때 우리는 지금 판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선 재판이 열리면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거나 상대를 고소해야 돼요. 그리고 판결은 누가 내리냐면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갖고 아예 연초에 금년의 판사를 제비 뽑아요. 진짜? 그리고 그 인원들을 나중에 재판 열릴 때마다 오늘의 판사를 또 제비 뽑기로 해요. 진짜 민주.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리들이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일을 했다고. 아니 그럼 제비뽑기라는 게 거기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만큼 일상화되고 제도화됐느냐 했을 땐 이제 그리스 쪽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의 어떤 뿌리를 이 신화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